50대, 60대에 접어들며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생각했던 여유로운 삶은커녕 스트레스와 후회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나가게 되는 몇 가지 모임이 문제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석했던 모임이 오히려 당신의 시간, 돈, 그리고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은퇴 후 첫 몇 년은 방황하기 마련이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고 아직 실수를 피할 기회가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경고가 될 겁니다.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독약. 이런 모임 평생 후회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시작,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모임들. 은퇴 후의 삶,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지 않으셨나요? 여유로운 시간 속에 취미를 즐기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무엇보다 나에게 집중하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이상과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놓지 못하는 모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임들이 은퇴 생활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은퇴 후 피해야 할 모임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임들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고 후회를 남길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쟁심만 키우는 자랑 모임. 이 모임의 특징은 매번 누군가의 성공담, 자산, 자녀 자랑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점입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친구나 지인들과 모였는데 누구는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 누구는 퇴직금으로 몇 억짜리 집을 샀다며 과시하는 대화가 이어지는 모임입니다. 사례 1. 김씨의 후회. 김씨는 은퇴 후에도 대학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들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매번 자랑과 비교 속에서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녀의 취업이나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불편함이 커졌죠. 모임에 다녀오고 나면 허탈감만 남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2년 후 그 모임을 끊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의 문제점은 비교를 부추겨 자존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무조건 돈을 쓰게 만드는 사교 모임.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교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남이 지속적으로 큰 돈을 요구하는 사교 모임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례 2. 박씨의 실수. 박씨는 은퇴 후 소위 고급 사교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의 회비를 내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이런 모임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계속될수록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회비 외에도 매번 드레스 코드에 맞는 옷과 선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씨는 퇴직금을 무리하게 소진하며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모임을 끊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돈을 쓰는 모임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부담이 되는 소비가 반복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만남이 내 삶에 진짜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3.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한풀이 모임. 3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항상 불만과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모임입니다. 흔히 사회가 나를 버렸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주제로 끝없이 한탄하고 한풀이만 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사례 3. 최 씨의 깨달음. 최 씨는 동네 지인들과 자주 모였습니다. 대부분 은퇴자들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나라 정책을 탓하고 자녀들이 잘 못한다는 불평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대화는 최 씨의 기분을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고 오히려 은퇴 생활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용기를 내 모임을 끊고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독서와 걷기 모임에 참여한 이후 그의 은퇴 생활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능하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임이 좋은 모임일까요? 피해야 할 모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좋은 모임을 선택해야겠죠?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모임.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건강관리 동호회처럼 성장과 만족을 주는 모임을 선택하세요. 돈보다 경험을 중심으로 한 모임. 값비싼 식사보다는 자연에서 산책하거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 모임이 더 가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모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임은 은퇴 후 삶에 큰 힘이 됩니다. 결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은퇴 후에는 어떤 모임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랑과 비교로 자존감을 갉아먹는 모임, 돈만 쓰게 만드는 모임, 부정적인 에너지만 가득한 모임은 과감히 끊어내세요. 대신 당신을 성장시키고 행복을 더할 수 있는 만남에 집중하세요. 은퇴 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어떤 모임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좌우한다. 은퇴 후의 삶은 마치 빈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도화지 위에 무엇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죠. 은퇴 후 만나는 모임과 사람들은 이 그림의 색깔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모임을 선택해 후회와 스트레스를 그림의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모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모임 왜 신중해야 할까?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죠. 특히 모임은 은퇴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을 줄여주고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하지만 잘못된 모임은 반대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모임에 속하면 나도 그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은퇴 후에는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피해야 할 모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비교와 자랑으로 가득 찬 모임. 이 모임에 나가면 늘 누군가의 성공담이 나를 짓누릅니다. 자녀의 스펙 자랑, 재산 불리기 성공담, 여행 다녀온 이야기 등은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삶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게 합니다. 전문가의 팁. 이 모임을 끊는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성장과 배움을 줄 수 있는 모임으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2. 무리한 소비를 강요하는 사교 모임. 은퇴 후에는 재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은 과도한 회비, 선물, 옷차림 등의 소비를 강요하곤 합니다. 이런 지출은 퇴직금을 갉아먹고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만약 이런 모임을 피하기 어렵다면 예산을 설정해 두세요. 또한 모임 주최자나 멤버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부담 없는 만남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3. 부정적인 에너지만 가득한 모임.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대화가 가득한 모임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기만 하죠. 전문가의 팁. 부정적인 대화를 피하기 위해 질문을 돌려보세요. 요즘 새로운 도전은 어떤 게 있으세요? 라는 질문은 대화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분위기를 바꾸기 어렵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모임의 기준. 1. 성장과 배움을 제공하는 모임. 독서 모임, 요리 강좌, 언어 학습 같은 모임은 은퇴 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2. 경제적 부담이 적은 모임. 돈보다 경험에 초점을 맞춘 모임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무료 공원 산책 모임이나 봉사활동은 비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3.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모임. 격려와 응원이 넘치는 모임은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취미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모임 선택의 효과. 사례 1 그림 모임에서 새 삶을 찾은 60대 어씨. 어씨는 은퇴 후 자주 가던 자랑 모임을 끊고 대신 그림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지만 동호회 멤버들은 격려와 응원으로 어씨를 지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씨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회를 얻으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사례 2 부담 없는 자연 산책 모임으로 건강을 찾은 B씨. B씨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사교 모임 대신 매주 산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비용 부담은 없었고 자연을 느끼며 건강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활동이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례 3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낀 C씨. C씨는 한풀이 모임을 떠나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느끼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모임은 선택이 아닌 전략이다. 모임은 단순한 사회적 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잘못된 모임은 당신의 삶을 갉아먹지만 올바른 모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금 다니는 모임이 과연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끊고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세요. 은퇴 후의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자신을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해보세요. 이 글이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